안녕하세요, 박남편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수업 같네요. 세 번째 시간 그러니까. 근데 뭐 제가 맨날 하는 일이 수업이다 보니까 수업 겸 하고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소위 대한민국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다는 강남에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초등학교 학원은 아니고요. 그냥 중학교하고 고등학생들, 그래서 주로 목표는 대학 입시 학원입니다. 그러니까 논술 수업도 하고 소위 얘기하는 입시 상담도 좀 하고, 그리고 제가 아프기 전에는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수없이 많은 종류의 많은 유형의 학부모님도 만나뵙고 학생들도 만나보고 대화도 해보고 상담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뭐랄까 좀 안타까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느꼈던 안타까움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 다소 약간 거북할 수도 있지만 잘 들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시는 얘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 칠판에 보이는 것처럼 배움과 교육이라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거창한 얘기는 아니고요. 들어보시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제가 만나뵈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는 배워야 하고 잘 배워야 하고 그리고 잘 가르쳐야 하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뒷바라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잘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최고의 뒷바라지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요, 배워야 하고 가르쳐야만 하는 데에만 마치 의무처럼 너무 거기 집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배움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암이라고 쓰는데요. 그러니까 배움이 뭐고 암이란 뭔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진짜 어떤 걸 배우고 있고 어떤 걸 알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조금 몇 가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장담하면 제가 보장합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 우리의 단점을 먼저 들춰보죠. 먼저 우리를 반성합시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배워야 하고 가르쳐야만 한다라는 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진짜 중요한 배움과 알미 무엇인지도 생각하지 않은 채 점수와 결과만으로만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가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어릴 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너 학교에서 뭐 배웠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라 하시대? 그러다가 조금 더 잘하면 시험을 보죠. 그럼 시험을 끝나고 나면 시험 잘 봤니? 조금 더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극성이라고 하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너 이번에 몇 개 틀릴 것 같아? 몇 등 나올 것 같아? 아이들은 인상을 씁니다.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진짜 뭘 배우고 뭘 알고 있는지를 놓친 상태에서 단지 점수하고 결과만으로 노력과 성취도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히 함부로 아이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평가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제가 직접 원장으로서 저희 학원에 계시는 학부모님들 상담을 할 때도 이 얘기를 직접 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내가 힘들게 일해서 이렇게 큰 돈으로 뒷바라지를 하는데 잘해야지. 돈이 얼만데. 혹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늘상 하면서 내가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 물론 사랑을 하죠.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너무 귀엽고 이쁘고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에 속아서 진짜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근데 내심 반성합시다. 내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보상을 바라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이 비싼 학원에 보냈으면 내가 여기도 보내주고 여기도 보내주고, 너 과외시켜달라 해서 과외시켜줬잖아. 너 학원 필요하다 해서 보내줬잖아. 근데 왜 못해? 왜 점수가 있다고요? 라고 해서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바라지 않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 학원이 있는 지역이 아무래도 강남 쪽이다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좀 명문대를 나오신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나도 그렇게 힘들게 공부했는데 우리 아이도 그렇게 해야지. 왜? 나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나도 힘들었었어. 근데 잘했잖아. 나는 잘했잖아. 내가 잘했으면 우리 아이도 잘하겠지. 잘해야지. 그래야 내 자식이지. 그래야 내 새끼지. 그래야 나를 닮지. 라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이런 두 가지를 원장으로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자, 처음에 먼저 말씀드렸죠. 먼저 제가 직접적인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 스스로를 반성을 먼저 해보자라는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교육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대부분의 많은 학부모님과 사람들이 정말 착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가르침이다,
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정확한 목적은 무엇을 가르치느냐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양에서는 사실은 원래는 이제 사람됨을 먼저 가르치죠. 사람됨.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무릇 인간의 도리는, 사람의 도리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걸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배우기도 하고 생활 속에서 우리 어른들로부터 이제 전해 듣기도 하죠. 근데 이게 서양에서는요 좀 다릅니다. 서양에서 교육의 출발은 뭐였냐면요, 애초에 다르죠. 동양과 서양은 아예 다릅니다. 동양은 사실은 사람됨인데 여기에 추가를 조금 드리자면 더불어 사는 사람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너 혼자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 마을이, 우리 가족이, 우리 형제가,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면 더불어 함께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서양은 달랐습니다. 서양은 애초에 시작 자체가 좋은 삶은 무엇인가 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좋은 삶을 살려면, 네가 좋은 삶을 살려면, 당신이 좋은 삶을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더불어 사람됨과 개인의 좋은 삶을 위한 거는 방향 자체와 목적 자체가 틀리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근대로 넘어오면서 서양은 이게 세상의 인식의 문제로 좀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당신은 우주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나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로 바뀌게 됩니다. 인식이라는 거는 이제 바퀴가 바라본다라는 거죠.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얘기들이 좀 나올 겁니다. 자, 좀 부족한 그림이지만 그냥 봐주십시오. 자, 이거 뭐죠? 그렇죠. 누가 봐도 나무죠, 나무. 나무입니다. 사람이죠. 사람 안에는 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얘는 나무입니다. 근데 원래부터 나무였나요? 아니죠. 인간에 의해서 각인된 거죠. 나무라 이름 지어진 겁니다. 불리워진 거죠. 불리워진 거. 그래서 서양에서의 교육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배우고 우리 자녀들이 배우고 있는 게 서양의 교육이죠. 우리가 지금 서당을 다니진 않지 않습니까? 이따가 제가 몇몇 사람들의 말을 좀 전할 텐데요. 그때도 사실은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공자님께서는 뭐라고 하셨고 맹자님께서는 또 뭐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벌써 들으시는 여러분들조차 저거 옛날 얘기하냐 이러실 겁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서양의 교육법에 너무 길들여졌어요. 그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바라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관찰한다 라고 하죠.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가지고 뇌에서는 나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때 관찰한 자료, 해석이죠. 해석. 관찰한 결과를 가지고 자료를 얻고 해석을 해서 나무라는 어떤 이름을 지어줍니다. 명명을 하게 되죠. 명명. 근데 이 나무라는 게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즉 뭐가 있냐면 기표와 기의를 가지죠. 이게 언어의 필수 조건이죠. 기표는 말 그대로 기호와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기호. 기의는 의미죠. 우리말로 한 글자로 하면 뜻입니다. 뜻. 즉 무슨 얘기냐, 제가 비록 나무라는 예를 들었지만 또 다른 예로 우리 강아지다라고 할까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강아지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강아지의 큰 귀가 떠오르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강아지 그러면 귀엽다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표라는, 자 제가 예를 든 걸 설명드릴게요. 강아지 또는 퍼피, 그렇죠? 우리말로 강아지라는 표시, 퍼피라는 표시를 떠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속에 담긴 뜻,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귀엽다, 귀여움, 애완견, 귀여운 나의 애완견과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강아지라고 얘기했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식용 개를 떠올리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늘상 써왔죠. 이렇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자 요게 이제 뭐냐면 세상이라고 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을 우리는 관찰을 하고 자료를 얻고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기표와 기의로 나눠지는 언어죠. 언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신다면 언어를 잘해야 됩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학원에서는 수학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신규생이 이제 상담 문의로 오죠. 제가 어머니한테 묻습니다. 어머니 몇 등 하세요? 수학 점수 어떻게 되세요? 안 물어봅니다.
제가 학부모님께 여쭤보는 건 뭐냐면, 어머님 지금 수학 문의하러 오셨죠? 네. 그러면 저는 질문 던집니다. 국어 몇 점이세요? 그럼 처음에 어머님들은 의아해 하십니다. 내가 지금 수학학원에 갔는데 왜 갑자기 국어 점수라고 되물으십니다. 국어 점수는 왜요? 그런데 요 과정을 설명을 잘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들, 모든 대상들을 관찰을 하고 자료하고 해석을 해서 기표와 기의로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언어입니다. 언어를 잘 다루는 사람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기도 쉽고 해석하기도 쉽고 자기 걸로 만들기도 쉽죠. 소위 얘기하는 응용, 이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저희 아이는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이해력이 약해요. 그럼 제가 또 묻습니다. 어머님 이해력이 뭔지 아세요? 어떤 면에서 이해력이 안 좋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십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아니 공식은 잘 외우고 기본 연산은 잘 하는데요. 관심이 조금 있으신 분들 그러면 뭐라고 하시냐면 저희 아이는요 공식도 외우고 연습도 많이 해서 우리 소위 얘기하는 그런 거 있죠. 센 문제집이나 좋은 문제집입니다. 좋은 교재입니다. 근데 문항수가 많죠. 센 연산지나 또는 블랙라벨 연산지를 많이 풀어서요 계산 문제는 잘 푸는데요. 근데 이해력이 약한 건지 응용력이 약한 건지 모르겠지만 서술평가 문제만 나오면 무슨 좀 긴 문항, 그러니까 문제가 좀 긴 거 스토리텔링 문제나 창의력 문제, 저학년이신 분들은 창의력 문제나 스토리텔링 문제에 약하고요. 좀 고학년이신 분들은 서술평가 문제만 나오면 너무 힘들어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저희 아이는 이해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정답은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그런 문제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문제를 읽었는데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훈련이 덜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언어라고 썼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가 아니죠. 우리는 국어를 씁니다. 국어.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 영어로 시험 보나요? 안 그러죠. 국어로 된, 우리말로 된 시험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국어 교육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어의 어휘, 그 다음에 읽기, 그 다음에 독해 능력. 여러분들 아시죠? 독해는 영어만 하는 게 아니죠. 국어 시험을 봤을 때도 우리 수능평가 볼 때 국어 지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어의 어휘, 읽기, 독해 능력이 부족하면 수학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학생들은 과연 수학만 힘들까요? 아니요. 모든 과목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왜?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은 이렇게 나온 거고 이거는 중요한 거고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네. 아는 척 합니다. 왜? 그래야만 할 것 같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강압을 받죠. 그런데 진짜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네 하고 이해됐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저희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애는 이 애는 분명히 모르는데 아는 척해요. 그냥 얘는 안다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테스트 한번 봐보세요. 그럼 아마 다 틀릴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끼리. 근데 이거는 능력차라고 얘기하기 좀 힘듭니다.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일종의 언어라는 도구에 대한 익숙치 않은 거죠 아직.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서양 좋은 삶은 무엇인가? 개인의 문제에서 출발해서 세상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그런데 그 인식의 과정을 봤더니 관찰하고 해석하고 기표와 기위로 나눠서 결국엔 언어로 이해하고 언어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국어를 못하면 여기서 말하는 국어는 단순히 점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읽기 능력이고 독해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구장창 얘기하죠. 모든 선생님들이 다 모든 교육과정에서 얘기합니다. 독서를 많이 해라라고.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독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한테는 논술에 필요한 도서 목록을 정해서 줍니다. 독서 활동을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독서 활동 이런 거 해야 되고요. 2학년 때 독서 활동 이런 거 해야 되고요. 3학년 때는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목표하는 대학이 높다면 이런 책을 읽으셔야 되고요. 이런 책을 지금 고3 때 읽기 힘드니까 고1 때 읽으시고 아이가 책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라고 가르쳐드립니다. 근데 그만큼 독서 능력과 독해 능력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립니다.